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오늘도 지수가 크게 올랐죠. 코스피는 2,900을 넘어섰고, 코스닥은 2% 가까이 급등하면서 여기도 800포인트 이제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수가 왜 이렇게 자꾸 잘 올라가는지, 그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 게 하나 있어요.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소형주들은 어떻게 올라올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특징주들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그게 있어요. 뭐냐면 개인들이 보통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면 패닉에 빠지잖아요. 지수가 급락하면서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 개미들이 패닉에 빠지는데, 그거보다 더 큰 패닉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주가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계속 올라가요. 그럼 설마 저기까지 가겠어? 또 가요. 그러면 여기서 패닉에 빠지거든요. 지수가 주가가 급락했을 때 패닉에 빠지는 것보다 한 10배, 100배 이상의 충격을 받습니다. 언제? 뭐 그냥 바로 급락할 줄 알았더니 급등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개미들이 저기 충격에 빠지죠.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개미들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자마자 손실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팔았는데 바로 급등하죠? 미쳐버리려고 그럽니다, 거기서. 경험해보셨죠, 그죠? 네. 사자마자 끌려 내려가면은, 아이고, 내 팔자야.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세요. 또 올 게 왔구나, 이러면서. 근데, 뭐, 어쨌든 팔았어요. 뭐, 수익을 내고 팔았건, 손실 내고 팔았건. 근데 그게 막 또 오르고, 다음날 또 오르고, 그 다음날 또 오르고, 막 상한가 나오고 막 이러면 사람들 미쳐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증시 급락할 거야 이렇게 걱정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시원하게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지수가 좀 더 올라가면 엄청 패닉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가 오늘 이제 마감한 걸 보시면요,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잠깐만. 네. 차트를 좀 띄워놓고, 어제 이게 전고점에 이제 걸리는 자리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거든요. 작년 고점이 여기인데, 자, 작년 고점이 여기죠. 잠깐만. 네. 네네. 근데 여기서 그냥 이게 떨어져야지 원래 돼요. 원래 여기까지 바로 오지도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이면. 근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이랑 관련이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죠? 네. 상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거든. 네. 그냥 상식적으로 안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런 표현이, 그죠? 근데 어쨌든 떨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올라가기도 하겠더라고. 그래서 어제 그냥 저항 안 부딪히고, 그죠?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지수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어때요? 그냥 통과해 버렸어요. 그냥 통과. 네, 저항이고 뭐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왔을 때만 해도 딱 V자로 올라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오면 보통 떨어지거나 여기 옆으로 돌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횡보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5월 26일부터 선거 일주일 전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증시가. 그 이재명이 뭐 저 ETF나 뭐 이런 거 샀다고 막 그런 얘기 나오고, 그죠? 당선되고 나니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잘 올라가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건지, 우리 때문에 우리만 가는 건지, 한간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랠리가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해외 증시를 보시면, 자, 다우지수 안 갑니다. 안 가죠? 횡보하잖아요, 지금. 그죠? 나스닥 지수 조금 올라요. 사실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네. S&P 500 지수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오르죠. 일본 뭐 비슷해요. 중국 비슷해요. 중국 횡보하는 거고. 홍콩 횡보하다 조금 올라요, 최근에. 이 정도. 대만, 네, 계속 횡보하다가 어제하고 오늘 좀 올랐어요.
반도체가 좀 오르니까. 인도 횡보예요 그냥. 독일 횡보, 프랑스 횡보한다. 우리나라만 지금 미친듯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뜻 보기에는 와 이거 이재명 때문인 것 같아. 뭐 일어난 일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당선. 그죠? 그 이재명 랠리가 맞느냐? 예,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맞다라고 본다고. 왜 이재명 랠리냐? 이재명이 만든 거니까. 보세요. 한간에 이런 얘기가 돌아요.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기관이 매도를 안 하고 참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 보통 지수가 좀 올라갈 만하면 이 미친놈의 그 썩을 놈들의 욕 좀 할게요. 이 미친놈들이라고 하잖아 맨날. 이 나쁜 놈들이야 이거 항상. 기관이 맨날 팔아가지고 지수가 올라가다가 말아요. 갈만하면 팔아먹어. 그래서 맨날 우리 아이씨 이거 이랬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미친놈들 썩을 것들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기관이 요즘에 보시면은 안 팝니다. 5월 26일부터 지수가 올라왔거든요. 여기서부터인데 잠깐만요. 일단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수가 언제부터 급등을 했느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쫙 오르잖아요. 이게 2% 급등했던 거거든요. 5월 26일날 선거 일주일 전 이때부터 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도 오르고 수목금 그 다음에 어제 오늘 또 오르고 이거거든요. 쭉 오른다. 그러면 이제 기관이 매도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자고요. 제가 아까 미친놈들이라고 막 욕했잖아요. 누가 맨날 팔아제꼈냐면 금융투자거든. 미워 죽겠어 진짜. 근데 이 인간들이 5월 26일부터 보시면은 엄청 삽니다. 팔을 때도 있었죠. 딱 이틀. 거래일로 따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홉, 열, 10일 거래일이거든요. 12일 중에서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만 매도했어요. 매도한 건 이틀밖에 안 돼요. 계속 샀어요. 연기금도 주로 샀어요. 잘 안 팔았다. 외국인은 또 최근 들어서 무지하게 샀고, 외국인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뭐 이재명 랠리가 나올 것 같네? 오케이 이러면서 매수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외국인이 이제 많이 샀어요. 하루에 선거 끝나고 나서 6월 4일날 1조 원, 그 다음 날도 거의 1조 원에 가깝죠. 9,800억, 그 다음 날 9,700억. 많이 샀거든. 어제는 6천억 샀고, 오늘 좀 덜 산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관이 매도를 거의 안 해요. 특히 금융투자. 언제? 선거 1조 전부터.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해드렸죠. 힌트를 드렸는데 그때 금융권은 보수랑 친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아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융권은 민주당이랑 친하다 그랬잖아요. 민주당 세력이랑. 이런 실제로 안 팔아요. 기관이 팔지만 않아도 증시가 잘 올라간다는 거를 이재명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관을 욕한 겁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지수를 올려서 나쁜 놈들이 아니라 평상시에 얼마나 팔아제꼈으면 안 팔고 그냥 조금 사주니까 증시가 폭등 나오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네. 정말 경제가 좋아서 뭐 앞으로 무슨 기대감이 커서 뭐 경제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이재명 랠리에 대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뭐 증시 올라갈 것 같은 이런 기대감 있다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관이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이 저기 어디야? 갔다면서요. 이재명이 자꾸 강조하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보셔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 보기 전에 이거 일별로 보여드릴게요. 기간별로 5월 26일부터 마무리 줘야지. 아까 5월 26일부터 올랐다 그랬잖아요. 자, 26일부터 5월 26일부터 오늘까지, 그죠? 외국인 거래소에서 3조 9천억 원 순매수, 기간은 1조 9천억 원, 그 중에 금융투자가 2조 2천억 원 순매수입니다. 물론 코스닥도 순매수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왜 저기 거래소 쪽이 더 강하죠, 그죠? 이거예요. 엄청 샀다고 안 팔고, 그래서 지수가 폭등한 거예요. 이게 인위적으로 올린 거란 얘기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재명이 당선되면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네. 근데 지지하지는 않는데,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더 좀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재명을 지지하다 못해서 사랑하는 뭐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의 그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 남자 너무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 씌인다고, 상대방이 막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해도, 아니면 상대방이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겠구나, 그걸 몰라요. 왜? 너무 좋으니까. 콩깍지 씌웠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콩깍지 안 씌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딱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죠? 탄핵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이제 그 증시를 끌어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액션을 취하겠구나. 그리고 실제 지수를 조금 올리면 그걸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하겠구나, 활용을 좀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 제가 언뜻 해드렸을걸요. 근데 실제로 지수가 딱 올라가니까, 그죠? 새 정부 출범 딱 5개월 만에, 즉 일주일 만에 2900선이 돌파하니까 어딜 갔어요? 거래소를 방문했잖아. 네? 왜 갔겠어? 원래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정치 행위 자체를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다 계획되고 의도된 거라는 거를 왜 눈치를 못 채냐 이거지. 우리가 광고가 많아요, 뉴스에. 기사는 긴 기사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재명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이 얘기를 이 사람이 지금 여러 번 했거든요. 거래소 찾은 이재명, 주식,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작전하다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 그 뒤에 말은 믿지 마세요. 네. 어쨌든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을 만들 거다. 부동산 띄워줄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거든요. 그 눈치를 채야 돼. 지금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이 돼서 싫어하고 또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주식을 다 때려쳐요. 왜? 이재명 때문에 경제가 망해서 주식시장이 잘못될까봐. 그리고 나서 뭐 들고 있냐면 현금이랑 집을 들고 있거든요. 집은 못 팔잖아요. 지금 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이랑 현금을 들고 있다고.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집을 들고 있으면은 세금 많이 내게 할 거예요. 규제도 자꾸 만들 거고, 대출이라고도 잘 안 되게 해서 집 관련돼서 투자하는 걸 많이 막을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세금을 많이 뜯겠지. 그러면 집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은, 내가 거기서 그냥 살 거 아니면은, 너무 비싼 집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 뜯기다가 볼장 다 봐요. 그리고 이재명이랑 트럼프가 돈을 그렇게 많이 풀 텐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지 않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데 현금 들고 있는다고요?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는다고요? 그럼 앉아서 거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식한테는 열심히 살아라고 가르치면서 본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자식들이 이제 뭐 하려고 하다가 겁을 내면 겁먹지 마라,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응원하시면서 본인들은 왜 도망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가지 말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민주당에서 추진 많이 하죠.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코인 쪽도 생각은 좀 해봐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부동산은 지금 아니에요. 아니라고. 금리 인하를 해도 한국은행에서 뭘 걱정하냐면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해서 또 돈을 또 이게 사람들이 이거 갖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집값도 올리는 거 아니, 이 걱정 되게 많이 한다고.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갈 만큼, 부동산에 투기 세력이 들어갈 만큼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제 이재명이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주식시장이 뭐 이재명이 뭐 그 기관을 뭐 어렵게 저렇게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든 말든 어떻게 해서든지 주식시장을 올려놓으면은 홍보하기 좋거든. 트럼프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올렸다. 실제로 트럼프는 자기가 올려요. 자기가 올리고 자기가 내려. 이재명이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걸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최고 존엄이잖아요 이 사람이.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권력자니까. 근데 임기 초반이니까, 그죠? 네. 그 지수가 그래서 올라온 거라니까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임기 초반 때 그때 왜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져가지고 왜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전 세계 금융위기 왔을 때 연기금한테 시켰어요. 주식 사. 막 사라 그랬거든. 주식 바닥일 때. 증시 급락 방어하라고. 실제로 그때 그래가지고 연기금이 주식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때 떼돈 벌었어 그때. 바닥에서. 그러니까 증시 하락하는 것도 맞고 나중에 올라왔을 때 수익도 많이 냈고. 그때 연기금이 아니라 연기군이라고 그랬어. 연기군. 지금 세종시는 데가 옛날에 그 연기군이었잖아요. 연기군 조치원을, 그죠? 네. 그 연기군이 아니고 그냥 연기군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이제 계속 띄워서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홍보 수단으로 많이 삼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이재명이 되면 주식시장 많이 가겠다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주식시장 폭락할 거야. 뭐 지금 잠깐 올라가는 거 이거 잠깐 눈속임이야. 또 폭락할 거야. 뭐 그러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가장 힘들어진다고요? 아까 방송 초반에 얘기해드렸지만 주식을 사자마자 주가가 급락을 하면 다들 그래요. 내 팔자인가 보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다니까요.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아씨 좀 늦게 살 걸. 근데 그때 이제 패닉에 빠지는 것보다 언제 패닉에 빠지냐면 주식을 팔았는데 그게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 더 사람들이 더 미쳐요. 더 힘들어하더라고. 제가 회원들을 많이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원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지금 실제로 그래요. 특히 여자분들이 언제 제일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아침에 종목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 종목이 그날따라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갔어요. 그 여자분들이 팔짝 뛰어요. 특히 여자 회원들이. 왜? 여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건값을 싸게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원래 여자들이 잘 깎잖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거 잘 하시고.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아침에 시작하면 저는 그래 시작하면 바로 사라고. 근데 시작하자마자 보통 마이너스 2, 3% 떨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거의 그렇거든. 그러니까 바로 안 사고 조금 싸게 살라고 예를 들어서 뭐 2,000원에 시작했다 그러면은 1,950원 뭐 이런 데 탁탁탁 깔아놓는다고. 싸게 살라고. 근데 또 그날따라 시작하자마자 또 핑하고 상한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이 좀 좋아지면. 그러면 그분들이 막 연락이 와요. 너무 힘들다고. 왜요? 그 시작하면 사라고 그랬는데 아침에 싸게 살려다가 다 놓쳤다고. 펄펄 뛴다니까. 하다가 이제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바로 날아가면은 또 바로바로 또 사요. 또 그때부터 다 떨어져. 근데 어쨌든 그때 펄쩍펄쩍 뜁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익 많이 나고 팔았는데 팔고 했는데 막 상한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막 돌아버립니다. 미치려고 그래요. 그때 이게 패닉에 빠진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증시가 더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한 사람들 그 주식 올라가는 거 보면서 미치고 팔짝 뛸 거고요. 이재명이 돼가지고 이제 주식시장 바로 폭망할 줄 알고 다 계좌 정리해서 떠났던 사람들
주식 올라온 거 보고 자기가 들고 있던 종목도 올라간 거 보고서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뛴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는 줄 아세요? 언제 들어올까요? 지수가 2900이거든요. 지금 2907포인트인데 여기서는 안 들어와요. 왜? 너무 많이 올랐잖아. 보니까 여기 압고점인데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쯤에 주식시장으로 들어올까요? 아니요, 더 안 들어와요. 봐봐,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안 들어온다니까. 그 언제 들어오냐면 여기 전고점이 3100, 3300이거든요. 네. 요 근처 오잖아요. 그때 들어와요. 상식적으로는 그때는 더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왜? 여기가 우리나라 최고 신고가 났을 때거든. 21년도에 4년 전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때 들어와요. 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간다고. 아니에요. 그때는 조심해야 돼. 패닉에 빠져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하냐면 패닉 셀링, 그러니까 패닉에 빠져서 팔고 있는 게 아니라 패닉 바잉이라고 있어요. 패닉 바잉. 뒤늦게 들어와서 허겁지겁 막 사요. 막 산다니까. 그리고 다 물리죠. 그리고 누구 욕한다? 떨어지면 또 이재명 욕하고 전문가 욕하고 막 또 유튜버들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믿고 사는데 이렇게 됐다고. 누가 늦게 들어오래? 네.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오늘 이런 얘기 왜 할까요? 네,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그런 거 할 마음도 없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는 길이 맞다고. 올라오잖아 지금.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예요? 믿음을 잃지 마시라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이제 올라올 거예요. 처음에 올라가는 것들은 원래 그 뭐예요? 그 우리 왜 음식 밥 먹을 때 에피타이저라고 있잖아요. 에피타이저. 네. 이제 에피타이저들이 먼저 막 가는 거고, 먼저 나온 거고, 그 뒤에 이제 메인 요리가 나와요. 나온다니까.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수익이 안 나요. 여러분들 대형주 위주로 하세요? 개별주 위주로 하세요? 개별주 위주로 하죠. 그럼 지수 올라가는데 왜 여러분들이 바로 수익이 나? 말이 안 되는 거지. 지수랑 상관없는 걸 대부분 들고 있잖아요. 지금. 왜? 중소형주 위주로 하고 거의 요즘에 소형주 위주로 할걸요? 그 다음에 주로 단기 하시잖아요. 요즘에. 근데 지수가 올라가는 거랑 여러분들이랑 뭔 상관이? 원래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지수 올라가는데 좀 수익이 안 나면 당연한 거예요. 언제 수익 나요? 지수가 좀 꺾여야지. 지수가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코스닥이 이제 슬슬 발동 걸잖아요. 이제 나도 가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코스닥이 작년에 엔비디아가 폭락할 때 한번 크게 빠졌거든. 이날 10% 넘게 급락했을 거예요 이때. 그리고 나서 이 바닥에서 이 박스권을 만들고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오히려 아래를 더 깨버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를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란다. 지금 1년 만에 여기를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폭락했을 언제예요? 한동훈이 배신 때렸을 때. 배신자 한동훈. 그죠? 그리고 여기 뭐예요? 4월 달에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때 쌍바닥 찍고 올라온 거예요. 그거라고. 코스닥 지수. 지수가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전체 종목들이 들썩거리면서 올라오겠죠?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벌리는 건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거냐? 예, 정상적인 겁니다. 네. 사람들이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비상계엄령 이후로 많이들 힘들어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전 대통령 잘못될까봐. 실제로 잘못했죠?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될까봐 얼마나 힘들어하셨어요. 자, 왼쪽에 있는 분들도 힘들어하셨잖아요. 왜? 이재명 감옥 갈까봐. 근데 결국에는 안 가고 대통령이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까지 대선이 있을 때까지 양쪽 다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국민들 전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거 끝난 것만으로도 이게 호재인 거라. 이 얘기도 했었잖아요. 선거 끝나면 좋아질 거라고. 왜? 어쨌든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냥 그런 것 자체로 6개월 동안 전 국민이 힘들었던 거예요. 맞잖아요. 이재명 저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반대편에서는 대통령 감옥 가는 거 아니야? 탄핵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양쪽 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러잖아요. 정치 뉴스 보지 말라고. 지금 정치 뉴스 틀면
이재명이 임명한 뭐 누가 뭐 부동산 투기했다더라 또 뭐 했다더라 그냥 지겨워 이제 그런 거. 그런 뉴스는 지겹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 시계가 치우고 그냥 돈이나 버세요. 응? 버시라고. 네. 여러분들이 신경 쓰신다고 욕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정부에서 이재명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되면요 인플레이션 반드시 와요. 그러면 그냥 집 하나 들고 있고 뭐 은행에다가 돈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그지 되는 거예요 그거. 집 들고 있다고 세금 많이 뜯겨, 건강보험료 많이 내, 기타 이것저것 많이 뜯길 거 아니에요. 응?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은행에 돈 넣어놔 보세요. 호구되는 거지. 인플레이션보다도 물가 상승률보다도 이자가 못 따라가는데 앞으로 금리나 더 할 건데 지금 돈 넣는 것보다 더 심한 거지. 그래서 은행에 돈 넣을 필요가 없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주식시장으로 와요. 이재명이 그걸 알기 때문에 본인들 대로 주식을 해봤기 때문에 자꾸 이제 부동산 말고 주식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음?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큰 흐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들으셔야 돼. 저는 지금 그 흐름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 부동산이 아니고 지금은 주식시장이라고. 근데 다 지금 때려쳐. 그 마음 저는 100% 이해해요. 때려치는 마음 이해해.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다 때려친다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러분들도 딴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삼아서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네. 저희 방에서도 지금 오늘 매도한 거 또 있거든요. 하루에 한 종목씩은 매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조용조용히. 응? 여기 보면은 언제야? 월요일 날이었나?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거 팔았어요. 미더스 제약이라고 이재명 그 가발 아니 탈모 수혜주지 탈모 이거 팔았고요. 12% 급등할 때. 그 다음에 원래 하루 이틀 안에 단타 치려고 샀다가 좀 더 들고 있었어 며칠. 근데 이제 뭐 끝난 차트는 아니죠. 오늘은 뭐 팔았냐면 사조식푸드 이거 팔았어. 이거 5월달에 지난달에 김문수 테마주로 사놨거든요. 응? 김문수 테마주.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김문수 테마주를 추천했더니 우리 회원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사진 않은 것 같아. 오늘 매도 사인 했는데 별로 출렁이지도 않더라고. 네. 근데 어쨌든 오늘 누적 수익 10% 훨씬 넘었어요. 응? 잘 팔았어 오늘. 네. 수익 내고 15% 이하 수익이에요. 네. 끝냈어요. 조용조용히 잘 팔잖아. 김문수 씨가 낙선을 했는데 떨어지기는커녕 올라왔어요. 이거 사놨지 뭐. 이거 왜 샀을까요? 김문수 테마주라서 상한가도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PBR을 보시면 저 PBR 주거든요. 네. 그러면 김문수를 안 가면 저 PBR 주로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 머리를 좀 썼죠. 김문수 씨가 낙선했는데 일주일 뒤에 꽤 괜찮은 수익입니다. 그죠? 네. 뭐 아주 막 훌륭한 수익은 아니죠. 30% 이상 수익은 아니니까. 그래도 전고점의 저항대가 되게 심한데 그냥 올라오잖아요. 잘 팔았어요. 이거 팔았으니까 내일은 또 뭐 딴 거 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래저래 굳이 테마주가 아니어도 종목도 올라오는 거 꽤 많습니다. 응? 꽤 많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자꾸 언론에서 뭔 얘기하냐면 그 얘기하거든요. 뭐야 그거. 코로나 유행할 거라고 8월 이달 하순이나 뭐 자꾸 얘기하는데 코로나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었던 그린생명과 이게 최근에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요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 네. 대통령 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주식시장에서 뭐가 많이 갔어요? 이재명 쿠폰 지역화폐 수혜주가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가는 동안에 이게 웹캐시, 코나이, 유라클, 인스코비, 쿠콘, 갤럭시아 머니트리, 헥터 파이낸셜, 유비벨럭스 이런 게 급등하는 동안에 코로나 관련 주가 쳤던 거죠. 근데 그린생명과학 보시면 상한가가 나왔죠.
이게 상한가 나온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거래도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냥 진입을 해서 상한가로 끝나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세력이 같은 편인가 봐. 상한가 꼬리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젠텍 이런 것들 여기도 매물대 엄청난데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안으로. 안녕 그러면서 나왔다 이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셀리드라든지 더 바이오메드 이런 것도 올라오고 뭐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을 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아.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고, 그죠? 네. 코로나 재유행 수혜주들 관심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녹십자 MS 이런 것들도 차트는 잘 만들어놨다. 그죠? 차트는 잘 만들어놨다. 네. 뭐 여기서 그냥 핵심만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거를 권력자들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얘기해 드렸어요. 코로나 같은 이런 게 재유행하는 거를 유행하고 이런 거를 권력자들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지. 그게 왜 그런지를 또 여기서 설명하다 보면 또 이제 삼천포로 빠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올여름에 저기 말 나온 김에 삼천포 쪽에 놀러 갔다 오세요. 돈 많이 버셔가지고. 저기 경남 남해잖아요, 거기가. 그죠? 네. 그 근처에 정말 좋은 데 많습니다. 뭐 거제 통영도 괜찮은데 삼천포, 사천 뭐 이쪽 남해, 네. 거기 한번 갔다 오세요.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좀 사람들도 거기 가면요 인심도 좀 괜찮고요, 조용하고 정말 좋습니다. 동해나 어디 경기도 계시는 분들 서해나 동해 가시잖아요, 그죠? 네. 서해하고 남해하고 네. 레벨이 틀립니다. 저도 원래 고향이 경기도 수원이라서 뭐 제부도나 이런 데 많이 가봤는데, 제부도 이런 데 맨날 가다가 네. 그쪽 삼천포 쪽에 가니까 와, 이게 내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더라고요. 바다가 풍요롭습니다. 네. 삼천포 한번 가보세요. 네. 좋아요. 어쨌든 코로나 관련주 얘기해 드렸어요. 그죠? 잘 만들어놨네. 사지 마세요. 사라고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보시라고. 요즘에 이렇게 생긴 눌림목들을 주목을 많이 하죠. 아까 우리도 사주식부터 팔았는데 이제 이런 거 위주로 들어가려고.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 딱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미래에셋증권 이런 거 보실래요? 안 내려가. 이재명 랠리 맞다니까. 이재명 당선되기 일주일 전부터 움직였잖아요. 삼성카드 원래 잘 안 움직이는 주식인데 뽑아요. 나도 가자 이러면서 박스권 돌파, 신고가. 예? 52주 신고가긴 하지. 올라가세요. 이재명 랠리가 맞기는 맞다니까요. 인위적으로 해서 그렇지. 근데 레임덕이 오기 전까지는 인위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 시장 경제를 그렇게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시장 경제를 무시해서라도 본인이 뜻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맞잖아요. 그런 게 좋아서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계속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어쨌든지 막 홍보해서 올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커요. 권력자가 주식시장 올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떨어뜨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도 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그때는 문재인은 그 주식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떨어져도 얘기도 별로 안 했고, 폭락해도 신경 났었다고. 근데 이재명은 달라요. 똑같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재명은 다르다. 자꾸 주식시장 얘기하잖아. 본인이 옛날에 주식을 좋아했대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좀 해봤으니까 내가 좀 알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아시겠죠? 주식이라고. 여기서 믿음을 잃지 마시고, 무슨 교회도 아니고 그지? 네. 아무튼 믿음을 잃지 마시고, 그래서 이재명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대세가 주식시장인 게 맞다고. 그걸 믿으시라고. 바깥으로는 트럼프, 안에는 이재명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기회예요. 나중에 막 많이 올라가서 그때 보고서 막 이제라도 들어가야지, 그렇게 패닉에 빠져서 들어오지 마시고, 한가할 때, 그죠? 사람들 없을 때 그때 오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천포 가시라고. 거기는요, 한여름 피서철에 가도 사람이 이렇게 안 많아요. 바가지 요금도 없어 거기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가봤거든요. 좀 멀어도
수도권에서 멀어도 저는 글로 놀러 가요. 사람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주식도 똑같습니다. 네. 남들하고 좀 다른 곳을 가면은 처음엔 이게 불안한 것도 있는데 피곤한 것도 좀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정말 좋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도망갔어 벌써. 그냥 들어오려면 지금 들어오시라니까요. 안 그래도 오늘 아까 오후에 또 한 번 들어오셨는데 잘 되실 겁니다. 왜? 남들이 안 움직일 때 먼저 움직였거든. 한 발 먼저. 그것만으로도 수익이 많이 나요. 왜? 남들보다 빨랐거든. 약간만 빨라도 더 많이 법니다. 이런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밤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네,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불안해지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때는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기회거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초반에 주식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벌지 끝에 가서 하면은 피곤하겠죠? 들어오려면 지금 들어오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